3월 윤석열 당선자가 설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1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각종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이런 방구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은 뒷전이고 당권을 잡기 위한 계파 갈등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상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권을 창출하였지만 사사건건 거대 야당과 매일 입씨름만 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남북이 평화 공전에서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과 분열이 사회적 통합을 반대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 대통합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공허한 국민 통합만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었다.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부모 형제를 잃은 국민이 130만여 명에 이른다. 과연 국가는 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헌법을 무시한 반인륜적인 학살과 약탈뿐이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감시와 탄압을 계속하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유가족들을 괴롭혔다. 죽음을 당한 자들은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대한민국을 반대한 게 아니라 조국 분단을 반대하였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을 기회로 자신의 정적과 전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로 군경을 동원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후 산과 바다 그리고 폐광, 굴 속에다 우리 부모의 시신을 유기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자 메카시즘을 동원하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유족을 제물로 삼았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가족 대부분이 세상을 하직했고 유복자들이 72세의 노인이 되어 비민주적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입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로 활약하다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었다.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12조는 이렇게 엑실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 절차를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후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이 자백,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교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는 이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할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로 증거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진다. 그럼에도 100만이 넘는 피학살자 유가족들은 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이 재판도 받지 않고 학살 또는 도륙 당하고 시신마저 유기해 당해버렸다. 바로 대한민국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12조 1항에서부터 7장까지를 위반했으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들을 반헌법적으로 적용하였다. 지난 3월 대통령 인수위원 앞에서 유족들이 제안한 과거사 해결 법안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국회 앞에서 지난 5일 과거사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에게 과거사법 즉각 통과 촉구문을 전달하였지만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급기야 유엔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하여 피해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좌관은 과거사 해결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내년 9월 유엔에 한국 정부의 과거사 해결 촉구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학살과 인권 침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 문제만 거론되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 만다. 과거사 해결만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길이며 국민 대통합의 선결 조건이다. 올바른 과거사 해결은 미래로 향하는 힘찬 발걸음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거사 해결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민족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남북 문제와 민간인 학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야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거사 해결을 공약으로 내버렸지만 발밑에도 못 치는 과거사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중에서 그 어떤 대통령도 제대로 민간인 학살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새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용기와 신념으로 선제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다면 역사의 길이 빛날 불세출의 영웅이 될 것은 확신한다. 모든 국민을 품속에 안아주는 지도자로서 국민 대통합의 새 역사를 개척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